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구별해 드릴 두 개의 말은 고와 고서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 또는 의미 이런 것도 유사한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구별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공통점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말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통점 첫 번째, 이 두 개의 말은 동사에 붙어서 사용이 되고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행위를 연결할 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서에 따라서 행위를 연결할 때 쓰는 말이다. 예를 들면 수철이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그랬을 때 밥을 먹는 행위와 학교에 가는 행위를 연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철이는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두 개의 행위를 순서에 따라서 연결할 때 쓰는 말 고와 고서, 공통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그들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행위와 신혼여행을 떠나는 행위를 연결해 줄 때 고와 고서가 사용이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키포인트 동사에 붙어서 두 개의 행위를 순서에 따라 연결할 때 쓰는 말. 자, 두 번째 공통점. 이건 역시 동사에 붙여서 쓰는 말인데 어떤 행위의 상태나 결과를 유지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행위를 유지를 하면서 또 다른 행위를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건 두 개의 행위를 연결하는 것만이 의미였지만 여기서는 유지를 하면서 다른 행위를 또 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손을 잡은 상태로 걷는 거죠. 그래서 잡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걷는 행위가 나오는 것. 그들은 손을 잡고서 걸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손을 잡은 상태로 걸었다는 뜻입니다. 수진이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가방 마는 행위를 한 상태로, 맨 상태로 학교에 갔다는 뜻이에요. 수진이는 가방을 메고서 학교에 갔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행위를 하는 것, 이럴 때 고와 고서를 사용하죠. 또 한 가지는 앞선 행위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서 뒤에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이때도 고와 고서를 사용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랬을 때 배를 탄 것이 바다로 나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바다로 나갔다도 역시 같은 말. 마이크에 대고 말하세요. 쓸 때 마이크에 대고 그 상태로 그 마이크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말을 하는 거죠. 마이크에 대고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수단이나 또는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뒤에 다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럴 때도 고와 고서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거의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고의 경우는 선후관계에 상관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선후관계,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바꿔 놓아도 되는 경우에 고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서는 선후관계가 있는 데서만 나열할 수 있어요. 앞에 것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것이 일어나는 앞뒤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건 과일이고 저건 야채예요. 이거는 순서를 바꿔놔도 괜찮죠. 이건 야채고 저것은 과일이에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후관계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서는 이건 과일이고서 저건 야채예요. 이거는 순서가 반드시 있는 내용이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그는 회사원이고 그의 동생은 학생이에요. 이 경우에 바꿔놔도 괜찮죠. 그의 동생은 학생이고 그는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나열할 때는 고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고서는 역시 쓸 수 없죠. 순서가 반드시 있는 경우에 고서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순서가 반드시 있을 때예요. 그는 나를 보고서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럼 나를 본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못 봤다고 한 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죠. 이럴 때 고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보고 못 봤다고 했어. 이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는 선후 관계가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고서는 선후 관계가 없는 말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먼저 일어난 것과 나중 일어난 것을 순서대로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고 쓰면 되죠. 그죠? 또 고는 at이라는 과거, get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고서는 이런 과거형으로 또는 미래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밥도 함께 먹었고 영화도 함께 봤다. 그래서 엇이라는 말 뒤에 고가 올 수 있어요. 대학에 가면 어학연수도 가겠고 애인도 사귀겠다. 이럴 때 get 뒤에 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서는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우리는 밥도 함께 먹었고서, 고서라는 말이 뒤에 오게 되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가겟이라는 말 뒤에 고서가 오는 것도 어색해요. 그래서 과거형, 미래형으로 고는 쓸 수 있지만 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말이 맞을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저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그는 한국인이 아니고서 중국인이에요. 그는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에요. 그는 한국인이 아니고서 중국인이에요. 이거는 그는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에요 해도 괜찮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건 고입니다. 아니고서는 이상한 말이 돼버리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잘 살고서 못 사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순서와 상관없이 두 개를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서를 쓰면 어색하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자기 노력에 달려 있어요. 이럴 때 고를 써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합시다. 그래서 열고는 괜찮지만 엇이라는 말 뒤에 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 열고서는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서 대화를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 나중. 그래서 열고서도 되지만 엇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고서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두 개의 말의 차이점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는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고서는 선후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과일이고서 저건 야채예요는 안 되고, 과일이고는 괜찮다. 이건 과일이고 저건 야채예요 할 때 괜찮아요. 과거형, 미래형으로 쓸 수 있지만 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었고서는 안 되고 먹었고는 됩니다. 자, 오늘은 아주 비슷한 고와 고서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